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영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콘택트렌즈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짤막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콘택트렌즈와 관련된 내용이 처음으로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500년대 초입니다. 이때 당시에 1508년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초로 콘택트렌즈와 관련된 과학적인 이론을 설명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탈리아, 특히 유럽권의 이탈리아는 유리 세공 기술이 상당히 발전된 시기고요. 따라서 유리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서 세수를 할 때도 사용하고 다양한 용도로 유리를 사용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느 날 유리에 담긴 물에 세수를 하다가 그 물 안에 얼굴을 담그고 바닥을 내려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쪽에 물을 통해서 유리 그릇에 담긴 물을 통해서 바라본 아래쪽 바닥의 사물들이 조금 더 선명해 보였고 조금 더 확대되어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유리 그릇에 담긴 물체로 유리 그릇을 아주 작게 축소해서 눈에 착용할 수 있다면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 더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론을 제시했죠. 이후에 1600년대경에 데카르트, 또 1800년대경에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들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원통에다가 물을 담고 앞쪽을 유리로 막아서 눈에 대고 이렇게 바라본 거죠. 그랬더니 어떠한 대상물체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깔끔하게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원통에 담긴 물 앞쪽에 유리가 막혀 있죠. 이것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눈에 착용할 수 있다면 시력적인 교정 효과가 있겠다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후에 1800년대 후반에 유리로 만들어진 유리 공막 렌즈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당시에는 눈에 휘어진 정도, 즉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할 그런 장비가 마련되지 않았을 시기이기 때문에 눈에 휘어진 정도인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할 수 없었고, 따라서 사람의 눈과 유사한 토끼와 같은 동물을 잡아서 토끼의 눈에다가 석고를 부어서 본을 뜨고요. 석고 본에다가 뜨거운 유리를 부어서 그 형상대로 유리 공막 렌즈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리 공막 렌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듯이 두껍고 무겁고 작은 충격에도 눈 안에서 깨져서 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리 렌즈의 다양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유리 공막 렌즈를 더 얇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만들까 다양한 연구들도 진행됐겠죠. 그러던 중에 1936년에 독일의 칼 자이스사에서 PMMA 소재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공막 렌즈가 만들어집니다. 이 PMMA 소재는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라는 소재를 줄여서 일컫는 말인데요. 상당히 생체 친화적이고 단단한 소재였기 때문에 투명하면서도 생체 친화적이고 아주 가벼워서 눈에 착용했을 때 아무래도 피팅 상태를 아주 좋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당시에 안과 의사들이 어떤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플라스틱 공막 렌즈를 처방해서 조금 더 잘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플라스틱 소재의 공막 렌즈도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눈을 전체적으로 덮어야 했고 또 이 PMMA 소재가 상당히 생체 친화적인 소재이긴 하지만 산소가 거의 투과하지 않는 소재입니다. 따라서 공막까지 전체를 덮었기 때문에 눈에 공급되는 산소를 완전히 차단시켜서 조금만 장시간 착용하게 되면 저산소증에 의한 다양한 눈의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막 부분에 걸쳐지는 부분을 제외시키고 각막에만 올려지도록 아주 작은 형태로 PMMA 소재로 하드렌즈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48년도에 개발된 플라스틱 소재, 즉 PMMA 소재의 각막 하드렌즈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크기로 만들어진 PMMA 소재의 각막 하드렌즈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소재 자체가 PMMA 소재, 즉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소재이기 때문에 저산소증에 의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났죠. 따라서 이러한 저산소증에 의한 다양한 합병증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리콘 합성 고무 소재의 콘택트 렌즈가 만들어집니다. 이 실리콘이라는 소재 자체는 소재 자체가 산소를 원활하게 투과시키는 소재였기 때문에 이런 PMMA 소재의 공막 렌즈라거나 각막 렌즈에서 발생하는 저산소증에 의한 문제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었지만 이 실리콘 소재 자체가 표면의 성질이 소수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소 공급은 원활했지만 착용감 자체가 그리 좋지 못했어요. 따라서 이런 소수성 문제에 의한 착용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마 소재의 소프트 콘택 렌즈가 1972년도에 개발됩니다. 이때 당시에 개발된 해마 소재는 지금도 조금의 화학적인 조성은 변화되었지만 현대까지도 지속적으로 소프트 콘택 렌즈의 재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소프트 콘택 렌즈의 재질로 사용된 해마 재질은 친수성 재질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실리콘 합성 고무가 가지는 소수성 표면 성질에 의한 착용감의 문제를 거의 대부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1972년도에 개발된 해마 재질은 지금 현대와는 조금 다르게 산소 전달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해마 소재의 소프트 콘택 렌즈도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저산소증에 의한 다양한 합병증들을 유발했죠. 따라서 6시간 또는 8시간 이상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해마 재질의 렌즈는 장시간 사용할 수 없고 하루 종일 장시간 콘택 렌즈를 사용해야 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문제점들로 다가왔죠. 따라서 이러한 저산소증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PMMA 소재에 산소 공급이 원활한 실리콘 소재를 결합해서 RGP 소재가 1974년도에 개발됩니다. 이러한 소재는 실리콘 소재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해줄 수 있었고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렌즈가 개발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드 렌즈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딱딱한 소재의 렌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피팅하지 않으면 착용감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에 와서는 1998년도에는 실리콘 소재와 소프트 콘택 렌즈 재질인 해마 소재를 섞어서 실리콘 하이드로겔 소재의 콘택 렌즈가 개발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은 거죠. 착용감도 해마 재질 같은 경우는 친수성 소재이기 때문에 착용감이 좋고 또 실리콘 소재 자체가 산소 공급이 워낙 원활하게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도 원활하면서 아주 착용감이 좋은 실리콘 하이드로겔 소재는 지금 현대에까지도 지속적으로 많은 렌즈 제조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회용 렌즈라거나 이런 렌즈들로 이런 실리콘 하이드로겔 소재의 렌즈들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고요. 앞으로는 그냥 단순히 어떤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렌즈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센서를 부착해서 눈의 당뇨를 측정한다거나 안압을 측정하는 그런 용도의 특정 목적의 콘택 렌즈도 개발되고 있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콘택 렌즈로 앞으로 콘택 렌즈는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콘택 렌즈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